늦은 저녁 밀양당의 형광등 불빛이 골목 끝까지 흐릿하게 번져나갑니다. 제빵사 민수는 스테인리스 선반 위에 남은 밀가루 봉지를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손때 묻은 계산대 옆 공책에는 오늘 하루 매출 8,000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옆으로 쌓인 독촉장들이 붉은 글씨로 최종 경고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A사 용지 한 장을 꺼내 매직으로 폐업 안내라는 글자를 천천히 적어 내려갔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의 마음보다는 반듯했습니다. 아르바이트생 지연이 앞치마를 벗으며 물었어요. 사장님, 정말 이대로 접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 너머로 프랜차이즈 빵집 빵이정원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유리창 안쪽으론 손님들이 줄을 서 있었죠. 민수는 낡은 반죽기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됐어. 그때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낡은 우산을 든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진열대에 남은 소보로빵 하나를 집어들고 계산대 앞에 섰어요. 그녀의 손이 주머니를 더듬더듬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지갑을 집에 두고 왔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할머니는 미안한 듯 깊이 고개를 숙이고 천천히 문을 나섰어요. 빗소리만이 텅 빈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민수는 5분 불을 끄며 마지막 하루를 정리했어요. 내일이면 이 불빛도 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밀양당 앞 골목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멈춰 섰습니다. 운전기사가 재빠르게 내려 뒷문을 열자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코트를 입은 할머니가 천천히 내렸어요. 전날 밤 소보로빵을 들고 갔던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가게 안에서 밀가루를 체에 거르던 민수는 창밖을 보다 손을 멈췄어요. 그의 손에 묻은 하얀 가루가 바닥으로 후두둑 떨어졌습니다. 할머니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며 부드럽게 말했어요. 어제는 고마웠네. 빵이 참 따뜻했어. 민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앞치마에 손을 닦았습니다. 그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비서가 뒤따라 들어와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강윤정, 동우재단 이사장 부인이라고 금박으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옆에서 빵을 진열하던 지연이 입을 떡 벌린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밖에서는 상인 몇 명이 고개를 내밀며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할머니는 천천히 가게 안을 둘러보며 낡은 오븐과 손때 묻은 빵틀들을 바라봤어요. 이곳엔 진심이 느껴지네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민수에게 재단의 사회공헌 프로젝트에 참여해보지 않겠냐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민수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며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지켜보던 상인들의 눈빛이 묘하게 변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부러움으로, 누군가는 질투 섞인 시선으로 밀양당을 바라봤습니다. 민수는 명함을 꼭 쥔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폐업을 준비하던 자신이 꿈을 꾸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며칠 후 밀양당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강할머니의 재단 후원으로 낡은 간판이 깨끗한 목재 간판으로 바뀌었고 안쪽 벽도 따뜻한 크림색으로 새로 칠해졌어요. SNS에는 마음을 굽는 빵집이라는 이름으로 밀양당이 소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속 민수의 손은 반죽을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고 댓글에는 응원의 말들이 줄을 이었어요. 카메라를 든 기자들이 가게 앞을 가득 메우며 민수에게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친절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었다니 소감이 어떠세요? 민수는 어색하게 웃으며 짧게 대답했어요.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에는 친절이 만든 기적이라는 큰 제목이 실렸습니다. 지연은 계산대 앞에서 매출을 세며 환하게 웃었어요. 사장님, 이젠 정말 살 수 있겠어요. 하지만 민수의 얼굴엔 웃음이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창밖 건너편 빵이정원을 향해 있었어요. 박 사장은 사무실 안에서 신문을 구겨 던지며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시장 상인의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밀양당이 불법 지원을 받았다는 소문을 퍼뜨려야 해. 밤이 되자 민수는 재단 담당자가 건넨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습니다. 작은 글씨로 적힌 마지막 조항에서 그의 손이 멈췄어요. 상표권 이전이라는 네 글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수는 계약서를 내려놓고 창밖 어둠을 바라봤어요. 잠은 오지 않았고 5분 대신 신문 뭉치만 그의 곁에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 주 저녁 지역 방송국 뉴스에서 밀양당이 화면에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앵커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밀양당의 숨겨진 후원 스캔들,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화면 아래로 기부 가장 홍보용 프로젝트라는 빨간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뚝 끊겼어요. SNS에는 가짜 따뜻함, 사기 빵집이라는 댓글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지연은 핸드폰 화면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사장님, 해명 기사라도 내야 하지 않아요? 민수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박 사장은 기자들을 불러 모아 회견장에 섰습니다. 밀양당은 소상공인의 등을 짓밟고 올라선 가짜 성공 사례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져 나왔어요. 한편 강할머니는 심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만 간신히 전해졌습니다. 며칠 후 재단으로부터 한 통의 등기우편이 도착했어요. 계약 해지 통보서였습니다. 일주일도 안 돼 리모델링했던 간판이 떼어져 나갔고 새로 들여온 장비들도 하나씩 실려 나갔어요. 텅 빈 가게 안에서 민수는 불 꺼진 오븐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반죽 대신 구겨진 계약서가 쥐어져 있었어요. 창밖으로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연은 그 옆에 조용히 서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게 안은 어둠과 침묵만이 가득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녹슨 우편함을 열었습니다. 광고지 사이로 손글씨로 정성스럽게 쓴 편지 한 통이 끼어 있었어요. 봉투 뒷면에는 강윤정이라는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어요. 편지지에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러운 필체가 담겨 있었습니다. 좋은 빵은 손이 아니라 마음이 굽는 거란다. 민수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어요. 편지 안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함께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강할머니가 작은 가게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작은 은색 반지 하나가 편지지 사이에서 반짝였습니다. 민수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오븐 앞에서 첫 빵을 꺼내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빛도 독촉장도 카메라도 없었어요. 그저 따뜻한 빵 한 개를 만들고 싶다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지연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선반에 남은 밀가루를 털어내며 말했어요. 사장님, 다시 시작해요. 민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폐업 공지를 떼어내 구겨버렸어요. 그는 싱크대 아래 쌓여있던 낡은 빵틀을 꺼내 물로 씻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목수에게 전화를 걸어 간판 수리를 부탁했어요. 저녁 무렵 몇몇 동네 주민들이 가게 앞을 기웃거리며 물었습니다. 다시 문 여시는 거예요? 민수는 대답 대신 밀가루를 꺼내 소보로빵 반죽을 시작했어요. 손끝에서 익숙한 감촉이 되살아났습니다. 한 달 후 밀양당 앞에는 손으로 직접 쓴 리오픈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화려하진 않았지만 정성이 묻어나는 글씨체였어요. 가게 안은 소박하게 꾸며졌고 나무 선반에는 갓 구운 빵들이 따뜻하게 놓여 있었습니다. 문을 연 첫날 아침 초등학생 소녀가 엄마 손을 잡고 들어왔어요. 아이는 코를 킁킁거리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 빵 냄새 예전이랑 똑같아요. 민수는 아이에게 갓 구운 소보로빵을 건넸어요. 지연이 카운터 뒤에서 쿠키 한 봉지를 꺼내 아이에게 살짝 내밀었습니다. 서비스예요. 소녀는 쿠키를 받아들고 깡충깡충 뛰며 가게를 나갔어요. 그날 저녁 SNS에는 한 엄마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진짜 따뜻한 빵집이 돌아왔어요. 댓글에는 응원의 메시지들이 조용히 달리기 시작했어요. 반면 건너편 빵이 정원은 세무조사에 걸려 임시 휴업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박 사장은 서류 뭉치를 들고 세무서로 향하는 모습이 목격됐어요. 민수는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냥 빵이나 만들겠습니다. 매일 저녁 민수는 가게 문을 닫기 전 한 가지 의식을 치렀어요. 계산대 옆 작은 선반에 놓인 강할머니의 흑백 사진을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그 아래에는 은색 반지가 조용히 놓여 있었어요. 오븐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이 반지를 비추면 작은 빛이 반짝이며 가게 안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민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늦은 밤 민수가 오븐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유리문을 또각또각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수는 시계를 보고 고개를 갸웃하며 문을 열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은 노인 한 분이 서 있었어요. 그는 강할머니의 남편이자 동우재단 이사장이었습니다. 노인은 말없이 가게 안으로 들어와 진열대에 남은 소보로빵 하나를 집어들었어요. 민수는 빵을 포장해 건넸습니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봉지를 뜯어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의 눈가가 천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자네 이야기 자주 했네.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어요. 민수는 아무 말 없이 뒤편으로 가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데워왔습니다. 노인은 우유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계산대 옆 사진 곁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강할머니가 편지로 보냈던 것과 똑같은 은색 반지였어요. 진심은 늘 돌아온다네. 노인은 그렇게 말하고 천천히 가게 문을 나섰습니다. 민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창밖으로 하얀 눈송이가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수는 조용히 가게 불을 끄고 마지막으로 오븐 문을 닫았어요. 밀양당 유리창에는 손글씨로 쓴 내일도 굽습니다라는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눈은 계속 내렸고 가게는 고요한 어둠 속에 잠들었어요. 다음 해봄 밀양당 앞 골목에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민수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무료 급식용 빵을 구웠어요. 지역 어린이센터 아이들이 335 모여 따뜻한 빵을 받아갔습니다. 아저씨, 오늘은 무슨 빵이에요? 아이들의 맑은 목소리가 가게 안을 채웠어요. 지연은 이제 공동대표라는 명함을 들고 새로 들어온 제빵사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반죽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연의 말투에는 민수의 가르침이 묻어 있었어요. 민수는 여전히 새벽 첫 빵을 직접 구웠습니다. 오븐 불을 켜고 창가에 놓인 강할머니 사진을 부드럽게 닦아냈어요. 어느 날 아침 지역 신문 일면에 밀양당 기사가 실렸습니다. 밀양당, 진심으로 세상을 구운 빵집. 마을 사람들은 출근길에 들러 빵을 사며 인사를 건넸어요. 오늘도 맛있겠네요. 고맙습니다. 오븐에서 막 구워진 빵의 고소한 향기가 골목 저 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계산대 옆에는 여전히 은색 반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민수는 빵을 진열하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로 그 순간 창문 사이로 따스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가게 앞 모든 것이 황금빛으로 물들었어요. 밀양당의 하루가 또다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